네, 오늘은 박지원이 박제가가 지은 북학의에 서문을 지어준 북학의 참뜻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학의 참뜻은요, 원래 이제 이 뜻이 아니고 북학의서라는 제문으로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요. 이때 이 서자는 책의 앞부분에 누군가 써주거나 하는 서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바로 친구인 박지원이 써줬다는 뜻이네요. 일단 조선 후기에 새로운 사상으로서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실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임진왜란하고 임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병란,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토화가 황폐화가 됩니다. 황폐화가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맨날 하늘천 따지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학을 이제 많이 이제 동참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거는 바로 실용성이었습니다. 실용성. 그렇기 때문에 이 실용성에 대해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계층이 바로 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자는 첩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배우자고 했냐면요. 바로 중국, 이때 당시로 말하자면은 청나라였고요. 우리나라는 병자호란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은 때였어요. 그리고 서양에 대해서 그 기술을 본받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북쪽을 연구하는 북학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아래에서 박제가가 북경을 갔다 와서 쓴 글에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선문을 써준 것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문의 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바로 단언을 했네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라도 물어보아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어린아이 종일지라도 나보다 한 글자라도 많이 알면 잠시라도 배워야 한다. 자신이 남만 못하다고 부끄럽게 여겨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토록 스스로를 고루하고 재주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 고루하다는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임금은요, 이제 고대 중국의 임금입니다. 중국의 임금. 이 사람은 굉장한 성군으로 많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순임금마저도 밥 갈고 씨 뿌리며 그릇을 굽고 물고기를 잡는 일에서부터 황제가 되기까지 남에게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공자라는 성인의 성인도 역시 나는 젊은 시절에 미천했기 때문에 막일에 많이 익숙했다라고 했으니 그 역시 위와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비록 순임금과 공자같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거룩하고, 이때 거룩이라는 거는 이제 위대하고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위대한 분일지라도 당연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물에 나아가 뭔가 기술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려면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지혜가 막히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순임금과 공자가 성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남에게 잘 묻고 잘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묻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쪽 모퉁이 땅에, 중국이 있으면은 이쪽에 있죠.
동쪽에 편협한 기질, 한쪽으로 치우친 기질을 탔거나 바른 중국 대륙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중국 하죠. 또 눈은 중국 사람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국경 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물안 개구리겠죠. 그래서 학은 다리가 길고 까마귀가 검은 것이 각자 자기의 천성을 지키는 것이고 우물안 개구리나 밭에 두더지는 오직 자기의 땅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때 학이나 까마귀, 개구리 얘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그 자리에만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선비를 뜻하겠죠. 얘는 차라리 소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이른바 산원공상이라는 책에도 겨우 몽몽만 남아있다. 이때 사, 농, 공, 상은요. 이때 이거는 선비죠.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 쳐주는 게 농사 짓는 사람, 공은 대장장이같이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상은 상업에 종사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 그래서 굉장히 여기를 천시했습니다. 부등어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용 후생의 원리에 따르면 이거는 바로 실학의 원리예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여기에서는 산원공상 중에서 뭘 중요시하죠? 공업과 상업을 진흥하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걸 잘 아는 청나라에 물어봐야 되는데 배우고 물을 줄을 몰라서 우리나라가 가난해졌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